두 번째 문제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의 첫 번째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문제지로 만나보시죠. 문제지 열어주세요. 네,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나와 있습니다. 증권과 지주사, 양자컴퓨터, 조선과 조선기자재, 로봇과 2차전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6개 주요 섹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증권과 지주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4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랠리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대주주 양도세 이슈였죠. 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되살아나면서 증권가 지주사, 은행 등 금융주 전반이 날아올랐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자컴퓨터입니다. 네, 지난주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영국의 양자컴퓨터 관련 업체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할 계약이라고 밝힌 덕분이었는데요. 이에 동종업체인 리게티의 주가도 14% 이상 폭등하고 또 양자컴퓨터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자컴퓨터 관련주에도 훈풍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자리했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굉장히 짙었죠.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미 합작 펀드 활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300명의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단속이 되는 문제도 있기도 했었죠. 이로써 비자 문제가 언제든지 조선협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17일에 마스카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마스카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깰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로봇도 자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노란 봉투법 통과된 이후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로써 정책적인 모멘텀 붙으면서 오늘 로봇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도 나와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보택시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반면 2주 후에는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죠.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관세 때문이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서명을 앞두고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본은 15% 관세를, 반면 한국은 25% 관세를 받게 되죠. 이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전망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섹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서 내일장에는 어떤 섹터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주식남녀의 답변 들어주시죠. 네, 오늘도 6가지 섹터에서 이제 내일장 잘 갈 섹터를 하나만 골라봐야 할 텐데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는 증권 그리고 지주사 1번을 꼽아주셨고요. 우리 최영지 전문가 로봇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입김이 닿는 섹터가 더욱더 주목을 받는 시장인데요. 과연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먼저 최영지 전문가의 로봇부터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들, 섹터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로봇주들 개별 종목들을 돌려보다 보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또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타점이 좀 잘 맞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는 만큼 저는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로봇주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로봇하고 AI와 관련해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아무래도 이런 신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일본에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로봇주들의 경우에도 뭐 팬소닉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로봇 규제 완화 정책 이후에 대규모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보스터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로봇 기업이죠. 이 기업 또한 미국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산업용 로봇도 상용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쪽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봇주들이 그동안에 노란봉투법 시행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기업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런 만큼 뭐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적이게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함에 따라서 더 산업 성장도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TPC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국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PC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로봇 감속기와 관련된 국산화에 성공을 함에 따라서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국산화와 관련된 기업들도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순환이 돌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로봇주들도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꾸준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로봇주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그 기대감으로 참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정부 자체에서 현재 또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그 기대감까지 더 반영이 되면서 점점 상승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어보겠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은 섹터는 증권 지주사였습니다. 역시나 정부의 입김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또 매력을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좀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이제 네. 대주주 50억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발표를 너무 늦게 해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졸이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낮춘다는 거는 개인들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개인들은 큰 돈 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한테는 이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50억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5,000P에 대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 자금들이 다시 한번 더 시장에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50억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50억 그대로만 냅둬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확정이 되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전 거래일부터 기정화 사실이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라든지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자본력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지주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현금이 있는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PBR이 1배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주주 양도세 50억으로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린 다시 한번 저 PBR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의 반영이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농심홀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무겁지만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증권주나 지주사처럼 이제 배당에 대한 여력도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상황이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 자금에 조금 쏠리게 되면서 좀 상방이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번 모멘텀이 뭐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투자 심리 쪽으로는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기대
기대감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역시나 이건 시작일 뿐 더 달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또 얼마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각각 섹터에서 종목들 기술적 분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영재 전문가는 아까 로봇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주셨잖아요. 오늘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조금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 눈여겨본 종목은 휴림 로봇을 눈여겨봤는데요.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매력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휴림 로봇 차트적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고점 구간인 3,6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량 거래량도 동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림 로봇의 경우에도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작년 2월 달에 올라가서던 3,8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만약 뚫어주게 된다면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좀 단기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800원 구간대 주시를 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 정도 적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 지분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6%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최대 주주 지분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를 해봤을 때 뭐 경영권을 빼앗긴다거나 소액 주주들이 좀 적은 금액을 모아서 경영권을 빼앗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휴림 로봇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 혹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단기적인 접근이 올바른 투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휴림 로봇이 로봇 섹터 안에서 거래량 1위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일단 지분 관련된 내용이나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좀 순환매를 오히려 더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휴림 로봇 먼저 살펴봤고요. 먼저 김민성 전문가는 지주사 또 증권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일단 뭐 상한가 간 농심홀딩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세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혜린 앵커님과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 상한가 이제 오르면 불안한 게 국내 주식인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농심홀딩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0.34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저평가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홀딩해도 되는 구간이라 좀 보고 있고요. 큰 차트로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이 가격대가 왔다가 지금 거의 지금 몇 년 만이죠? 거의 한 8년 만에 돌아온 가격입니다. 와, 네. 그래서 8년 만에 돌아온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는 이미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물대는 이미 소화를 했고 이 바닥에서 이미 나가실 분은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인 저항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홀딩스는 또 특이점이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150만 주밖에 없는데 오늘 거래량이 123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통되는 물량이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갈 물량들은 거의 단기적으로 다 나갔고 지금은 새롭게 손바뀜이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할 때 기회를 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년 만에 지금 현재 구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10년 만에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었다라는 코멘트도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에서는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관련돼서 종목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